안녕하세요, 풍사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9월 29일 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 지수 간단히 보면 금요일 날 생각보다는 꽤 밀렸거든요. 근데 뭐 밀리니까 막 온갖 악재들이 아주 그냥 이때를 기다렸다고 저거 하더라고요. 쏟아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환율이고요. 환율이 제일 문제고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었거든요. 1,400 지금 10원. 와, 이러다 보니까 뭐 그 뭐야 미국에서 3,500억 달러 계속 350조 3,500억 달러 350조 계속 내라 그러지. 3,500 달러면 얼마지? 맞는 것 같은데 350조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내라 그러지. 뭐 환율 저러지, 자사주 같은 거 막 그 꼼수 써서 회사들이 막 난리 치지. 대통령 지금 순방 가 있다고 또 막 꼼수 써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악재 터트리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그 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지? 블랙락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만나서 세계 최대 그 투자 거긴 블랙락이 만나서 저기 뭐냐 투자를 한다느니 뭐니 그거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호평이고 그 윤 정권 때는 3년 동안 블랙락이 계속 그 우리나라의 캐파이를 줄였대요. 근데 올해 대폭적으로 추가 그 뭐야 투자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거 믿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증 씨는 저기 뭐냐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만 바로 그냥 다시 돌려놨거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나라가 언제나 그랬듯이 조금 더 장이 약하다. 장이 다 약하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또 약간의 문제가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살짝 좀 쉬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또 막 살짝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막 쓸데없이 계속 그런 얘기 막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막 환율 계속 저 모양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시향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큰 틀에 보고 저처럼 막 미수몰빵 막 그런 거 하는 분 아닌 이상 그런 분들은 되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죠. 저는 4일이나 버티다가 다 잃고 지금 그 저거 한 건데 손절 그 절레절레 하면서 손절 친 건데 절대 그 뭐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이제 싸게 내려온 상황이니까 주워 간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역시 HJ 중공업이고 또 여기 언젠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했는데 결국엔 여기까지 와주긴 하네요. 지금 개파락 했거든요 시간에서. 그럼 그냥 사시면 돼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이게 지켜줘요. 이게 거의 수호신 마냥 지켜줄 거예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미국 막 안 좋은 뉴스 뭐야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이런 거 떠요. 그냥 이런 거 이런 뉴스도 막 띄워요. 계속. 근데도 빠지고 있죠. 근데 뭐 이런 게 그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적으로 미국 쪽 그 해군 저기 뭐냐 공부해 보면 진짜 최악이어가지고 맡길 수 있는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일본도 그 자체적으로 해군을 육성을 하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고 중국이 최강인데 제조 쪽으로는. 근데 중국한테 미국이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동맹국인 우리나라한테 맡겨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기술을 빼먹어서 자기네가 해먹으려 한다 어쩐다 그런 건데 뭐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투자자인데 어쨌든 주가가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좀 걱정하긴 해야 되지만 당장에는 어쨌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 너무 막 정치적으로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만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게다가 또 이쯤에서 제3자 유상증자가 떴잖아요. 제3자 유상증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소화를 안 했어요. 이 장에서 그거를 막 그 슈팅을 준 게 아니냐 그 재료로. 뭐 이거 슈팅 줬다 할 수도 있는데 26%나 올랐었네 그때. 그래도 다 저기 하지 못했다.
제3자 유상증자 또 내용 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으니까 이런 종목이 이 자리 와줬으면 진짜 해볼만 합니다. 정말. 이때도 21선 자리도 안 깰 줄 알았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어쨌든 깼으니까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보면은 동이스틸럭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상외로 좀 더, 예상외가 아니죠. 아무튼 좀 더 깨졌는데 굉장히 좋다고 여전히 좋은 관점이고 50라인까지 오면 추가하면서 하고 그러면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금 걱정되면서도 진짜 기회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글쎄요. 일단 그 리투어 요게 좀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최근 스킨부스터 LR의 리투어에 대한 규제 우려가 일자 이런 거 요런 거 살짝 뜨면 살짝 조심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요런 거 저는 이렇게 밀리면은 좋다고 항상 보거든요. 항상 좋다고 보는데 살짝 자리도 신고가 영역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자리도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거래 대금도 그렇게 터진 것도 2,600억 좀 터지나? 네, 충분히 이런 장대 음봉은 그 조심스럽지만 접근해 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데 뭐 악재도 살짝 띄우기도 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언제든 바이오테크의 악재는 항상 보면 악재가 나중에 소멸돼서 그냥 돌아서요. 그래서 종목의 힘을 믿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높아 보이는데 또 시간 지나면은 이게 1차 파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박스권을 뚫은 이거를 1차 파동을 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도 이렇게까지 밀려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한번 주서 가보자. 그럼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종들 중에서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좋아 보이고 로보티즈 이런 애들은 버티는 게 진짜 대단하고 다날도 마찬가지고 저기 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올라가면서 금요일에는 지수를 이겨내는 종목들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자 상한가를 잠깐 봐보면 상한가 정리 안 했네. 일단 뭐 상한가 중에서는 얘는 주식 분할이라서 그런 공시 관련이다 보니까 괜히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뭐 포톤 이런 애들도 재료는 없어요. 재료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나왔는데 뭐 좀 차트 보니까 좀 안 좋죠. 뭔가 액면 병합도 있고 뭐 끼는 좀 좋네. 포톤 뭐 하는 기업이지? 아무튼 이 자리에서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굳이 대금도 80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동양 얘도 재료가 딱히 없어요. 막 동양이랑 동양 우우 막 이런 거 다 올라갔는데 재료가 딱히 없어서 금요일 역시 상한가는 볼 게 요거밖에 없거든요. 라닉스. 그러니까 강한 종목에서 또 끌어올려 가지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단기과열 예고도 떴고 했는데 얘도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때도 거래대금 40억으로 올렸네. 근데 라닉스 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사적으로 경험이 중요한 게 같은 막 이렇게 대금도 별로 안 터지고 그런 종목이어도 막 차트도 별로 안 좋잖아요. 얘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종목의 끼도 좀 알아야 돼요. 라닉스 같은 거 한참 때 그 상승장에서 굉장히 좀 끼를 잘 보여주던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 건지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뭐 한번 갈 때 이런 식으로 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까 그 아침에 다루려다가 말았던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실 이게 어떤 자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3차 파동만 아니면 이게 강한 종목 형태 이렇게 나오면 물론 이게 상한가 80억이어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강한 종목의 형태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선 하셔도 괜찮아요. 종목에 물론 끼와 재료가 좀 중요한데 재료는 굉장히 좋은 걸 붙였잖아요. 반도체에다가 양자모 막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세력이 뭔가 해먹겠다는 식의 뉴스를 막 붙여요. 얘 원래 자율주행 막 이런 거에다가 붙이던 회사거든요. 근데 뭐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자 하면은 그냥 세력이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재료도 재료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트적으로 우선 먼저 해석을 하고 당연히 재료를 먼저 보긴 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재료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도 경계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세력이 뭔가 이렇게 시세를 주고 해먹으려나 보다, 그럼 거기에 탑승하면 편승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봉 강한 종목에 양봉 매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했었고, 이제 상한가 가는데 여기 이 자리에선 좀 위험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일 굳이 1픽을 따지면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요거고, 물론 걔네보다 지금 떨어진 애들 줍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단타치기에는 또 뱅크웨어 글로벌이나 NHN, KCP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얘가 어떤 점에서 좋냐면 대금이 엄청 많이 붙었고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얘가 NXT에 NXT.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8시부터 아주 그냥 그 얇은 호가를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칠 수가 있어요. 개난리를 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금요일이고 지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아니 엊그제 상한가 때구나. 살짝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 막판에 조금 밀리기도 했고, 근데 글쎄요, 시가를 좀 지켜준 것도 있고 하니까 저도 이제 분봉을 좀 시간이 나면 해석을 해보고 싶긴 한데, 요즘 열심히 아니 나중에 전업 투자나 할 때나 그런 거고 열심히 쳐다보고는 있어요, 분봉. 그래서 이렇게 돌파됐던 자리라든지 뭐 그런 거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요런 식이었으면 이거 이런 식이었으면 상한가 그라고 생각하고 그냥 딜상다 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딜상다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얘도 강한 종목 형태고 대금이 워낙 많이 붙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3차 파동의 상태인데, 여기서 한 방 더 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NH.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뱅크웨어, 저는 대금을 중요시 보긴 보지만 차트의 자리라든지 종목의 끼를 먼저 보기 때문에 얘도 나쁘지 않아서, 어차피 다 같은 테마로 묶였다면 저 무거운 쟤보단 얘가 대장주라고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세력에서 아니 시장에서 대금이 훨씬 많이 쏟은 얘가 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봉 움직임을 잘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 얘가 대장주의 느낌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뱅크웨어가 훨씬 더 먼저 저기 뭐야 상을 닫고 제가 얘가 시장에서 여전히 주도적으로 날뛰니까 뱅크웨어가 상을 안 놓친 거죠. 역으로 밀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2등주가 1등주를 너는 일단 거기 가 있어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 자체는 요 뱅크웨어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도 KCP, NHP가 더 좋긴 한데 더 직접적이고 더 네이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시장을 주도하던 주도 테마긴 했으니까 거의 다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주도했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뱅크웨어 쪽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봉매를, 근데 사실 둘 다 해도 돼요. 둘 다 시가 걸어놓고 손만 빠르면. 근데 손이 느리면 굳이 하나 선택하자면, 왜냐면 이 둘 중에 누가 할지 몰라. 누가 대장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네이버도 같이 보시면서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위로 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딱 들고. 자, 원래 보던 종목들 중에서 그냥 보는 종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요거, 여전히 좋아 보이는 거 코니고토 1차 파동에 여기 고점을 돌파했던 거길 자리를 깼어요. 20일 시험도 깼지만, 그리고 얘는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윗꼬리 달아주면서 계속 가잖아요. 이런 종목 끼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탄력이 좋다는 거니까 일단 코니고토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내려가도 자리 지켜주는 G2G 바이오 이런 놈들 진짜 무서워요. 근데 굳이 만약 해보자면은 저는 LNC 바이오를 해볼 것 같아요. LNC 바이오가 확실히 좀 무서워 보입니다. 분명 무서워 보이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거기가 무조건 기회예요. 대부분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만약에 이렇게 도지가 뜰 수도 있고요. 도지가 뜨고 버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지가 딱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일단 내일 봐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LNC 바이오가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일단 진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진정하다가 선물 방향 보고 같이 움직일 텐데, 그럴 때 반등을 낙폭과대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LNC 바이오가 사실상 저는 1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DGP 이런 것도
아직 기회는 있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위로 한 번 더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환 사채 매도 결정 이런 게 나왔네. 뭐 항상 나올만 하죠. 이럴 때쯤 꼭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죠. 셀트리온 형제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큰 주식들은 이제 셀트리온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J중공업, 뭐 대한조선도 크게 안 밀리고 있고, 얘는 아직 5위선 안 깼으니까 5위선 깨면 접근하고,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고, 쿠쿠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종가 베팅도 하시더라고요. 종가 베팅도 하는데 대금도 좋았고, 근데 얘네들보다는 그래도 저기 뭐냐, 쿠쿠온은 자리가 좀 높고 이미 어느 정도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했으니까 얘보다는 이제 아까 말했던 여기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노랑푸소는 역시 그 스윙 관점이니까 29일 이제 그 비자 풀리는 그쯤 해가지고 뭐 재료가 이렇게 그 후반영이 될지 뭐 그런 아직 그거에 반영돼서 한 게 요건데, 그 시세를 줬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29일 아침부터 튀려고 이렇게 약간 갭을 또 그거 했나? 그래서 한번 시가에 이렇게 밀렸으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끌어올려가지고 종가 베팅을 쫙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얘네들 사마네트워크 이런 애도 마찬가지고, 보던 종목 계속 보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들도 그렇게 밀렸는데 물론 얘네가 제일 문제예요. 얘네가 제일 문제라서 자사주 그 결정을 하는데 자꾸 꼼수 쓰니까. 근데 부국증권 이런 증권주 애들은 별로 꼼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사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난리치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주에서는 그래피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 보였거든요. 요거 이제 약간 종가 베팅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로는 딱히 안 붙였는데 분봉도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저거 하진 않는데, 얘 또 똑같이 그냥 저기 신규 지금 주들이 패턴이 그거잖아요.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다가 갑자기 팍 터지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픽가 한 번도 시세를 쏘지 못해가지고 이제 한번 꿈틀 하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외에는 딱히 보는 건 없고, 카카오도 일단 지금 당장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챗GPT랑 10월달 좀 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점 크게 안 깨지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HJ중공업 잠깐 아까 봤었는데, 외국인이 담았더라고요. 외국인이 샀어요. HJ중공업 난 어딨냐? 이게 지금 수급을 보니까 막판에 이게 어제 외국인이 금요일날 샀었거든요. 계속 팔다가 샀어요. 그래서 대신 이게 조금 걸려요. 기타 법인이 갖다 팔았거든요. 계속 기타 법인이 팔고 있어요. 이게 기타 법인이 옛날에 영상 보다가 맞다 하고 다시 깨달은 건데, 기타 법인이 파면은 나중에 공시로 그 대주주가 팔았다 이런 공시가 종종 떠요. 그래서 기타 법인이 팔았다는 게 살짝 걸립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냥 대주주가 저거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블록딜 식으로 아니면 장내 매도 식으로 유상증자가 그렇게 진행 안 될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이는데, 그래도 기타 법인이 지금 3일째 이렇게 좀 크게 팔아가지고 살짝 걸리긴 합니다. 근데 뭐 약간 좋게 보자면 외국인이 살짝 담았다. 이게 떨어졌는데 담았다는 게 종가까지 밀렸잖아요. 종가까지. 그리고 시간 외에도까지 밀리고. 근데 외국인이 샀다는 게 살짝 단타적으로 들어왔는지 다시 연속성 보여주면서 조금 살려고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 주라서 이렇게 조금 수급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굳이 또 다시 얘기해 보자면 일단 양봉에서는 뱅크웨어 글로벌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가에 사서 뭐 몇 프로 챙기는 거, 그 양봉매, 제가 맨날 얘기한 양봉매, 그리고 주도주 종가 매매인데, 뭐 그 저기 더 트레이딩 여기 채널 가서 열심히 봐서, 사실 여기 강의는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 채널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시간 없으신 분들이나 매매 잘 못하는 분들은 그냥 뉴아트 이분의 그냥 강의 좀 들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되게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종목을 선별하는 눈을 많이 길러요. 그 서입하더 그 수장의 제일 대표적인 굉장히 쉬운 부분을 전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결이 같습니다. 결이 저도 그렇고 뭐 심플자라든지 제가 배웠던 그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 채널은 상당히 저도 그래서 이제 막 그 뭐야 마인드 다지기 위해서도 가지만 시장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기 같은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한번 저쪽에 특히 이 티마를 한번 저도 티마는 정말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티마. 그러면 훨씬 더 시장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매일 쫓아오지만 제가 남들에 비해서 정말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 15시간 막 18시간 이렇게 일할 때가 많아요. 가령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대신 돈은 많이 벌죠. 이제 내일 세품이니까 전기 제가 일당이 기본 20만 원인데 내일 60만 원이 예약인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영상을 지금 오늘 하루 쉬게 해줘가지고 오늘 배달 나가기 전에 일단 찍는 건데 제가 그리고 평일에 그렇게 일하고 오면은 보통 대여섯 시에 퇴근하는데 그 쿠팡 미션이 그때 딱 시작하니까 그때 미션 딱 해가지고 배달 딱 3시간 4시간 딱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한 8, 9만 원 이 정도 찍혀요. 한 3, 4시간 하고 오면 보통 저는 배달이 좀 빨라가지고 미션까지 포함하면 한 시간당 25,000, 3만 원 찍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오면은 미션 포함이죠. 미션 포함해서. 그럼 이제 차트도 보고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에 사실 테마가 별로 없고 할 때는 제가 종목을 예전처럼 다 알고 있으면은 오늘 뭐가 움직였구나 하는데 제가 대왕고래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막 초전도체 이런 거 약간 테마가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부활할 때는 조금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티마가 또 새로운 신규 테마가 나오면 또 티마가 싹 정리해 주니까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월 6만 원이던데 기본 정보만 받는 거 한번 좀 조금이라도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쓰니까 괜찮긴 한데 저는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워낙에 시간이 없어서 좀 안 될 때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살짝 시장의 그 흐름을 읽기에 정말 좋고 강의도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시장이 밀렸을 때 요점은 그겁니다. 몰빵하지 않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농심홀딩스도 제가 원래 손절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같으면. 근데 제가 몰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없고 원칙으로는 그래 여기 그 10만 천 여기 하면은 저거 하기로 했으니까 손절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이너스 100만 원 찍혔는데 그냥 손절했거든요. 이렇게 손절했어요. 그냥 전부 다 손절하고 일단 정리 다 했습니다.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 안 지키고 저거 하면은 또 이렇게 날라가면은 멘붕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킨다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천천히 하시면은 저같이 막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날려들지 말고 사실 장이 지금 쉬운 장이에요. 굉장히 쉬운 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확한 종목을 조금 매매해 보시되 좀 강한 종목 위주로 시장에서 근데 사실 쉽잖아요. 이따가 영상 시간 되면 그또 강한 종목에 대해서 양봉에 대해서 아까 그 영상이 막 섞였더라고 보니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강한 종목들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살아있고 하니까 근데 미용 목적 국내 기증 부족 어쨌든 악재는 악재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악재는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악재가 떠도 항상 돌려주는 종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차트를 좀 더 저기 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밀렸을 때는 용기를 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뭐 그냥 안정적인 이런 거 그냥 들고 가보세요. 노랑목선 제로도 아직 남아 있고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1차 파동에서 쏘고 이제 막 가는 상황이라서
그 정말 내가 여기에 물리면 진짜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에 비해서 워낙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만 안 부리고 한 21선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여기 이만큼만 해도 거의 10% 가까이 돼요. 지금 이게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5% 정도에서 챙겨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강한 종목이 그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고 하루 이틀 더 지켜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시장이 별로 단기간 좀 추석 연휴까지 안 좋잖아요. 그거 다음 주에 꼭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 목요일 거의 월화쯤은 적어도 이렇게 반동을 좀 주면서 수요일 목요일 약간 꺾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미국 장을 좀 계속 따라가 추종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용기를 좀 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NSC 바이오가 제 생각에는 1픽입니다. 사서 5%, 10%, 10%? 하여튼 들고 갈 자리는 들고 갈 시황이 아니니까 조금 매매해서 적당히 챙기고 나머지를 좀 들고 가보자. 얘도 나중에 가면은 막 뭐 이게 뭐 어쩌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고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그래서 강한 종목 위주로 보시고, 로봇들 주들은 계속 따라가 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주워가면 좋죠. 이제 로봇주 벌써 5분봉이나 떴는데 코닉 오토메이션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자리가 전고점을 깼잖아요. 깨고 내려왔을 땐 첫 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아래 꼬리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대 무백수도 얘도 좋아요. 얘도 되게 좋은 뉴스가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좀 괜찮지 않을까. 자, 현대 쪽에서 막 지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좋은 내용들이 좀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얘를 좀 더 공부를 해보세요. 기업이 약간 조금 더 튼실해서 얘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공포에 매수하자. 공포에 매수하자. RSI는 조금 59이긴 하지만 더 내려올 수도 있긴 하지만 공포에 매수하자.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도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마 연습 매매 정도로 허락 받을 것 같아요. 연습 매매 한 뭐 10주 처음 했을 때처럼 10주 뭐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해보는, 한 돈 1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연습 매매 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절대 이번 분기에서 포기할 생각이 없고, 정말 제가 이번에 뇌동매매 하면서 병신같이 하면은 접을 건데, 이번에 사실 뇌동매매 했다기보다 또 사명형태 이런 거 하다가 미수물방이 취해가지고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미수물방 하다가 이렇게 막 간 거라서 미수물방 절대 안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고 한번 도전 다시 해볼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 지금 좀 생활비 좀 벌어 놓고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생활비 안 벌어 놓으니까 그거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거에 압박 못 이겨서 내 건데도 자꾸 손절하고 막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상황을 좋게 만들고 해볼 생각이니까 한번 대신 영상을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영상을 만드는 퀄리티가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올려보겠지만.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